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에 살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미래준비 세대에 대한 세미나에 초대가 돼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요. 자, 먼저 윤태희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초청 강사로 오셔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아까 황인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치미에 출연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노래교실 수강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소,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였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쏙쏙 이해가 잘 가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 1시간짜리 강의를 어떻게 요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열심히 필기했던 거를 토대로 10분짜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강의 시작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라는 문구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현대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연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나의 노후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표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100세 시대 인생 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계절에 맞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보이시죠? 잠시만요. 저 이걸 안 보여서. 계절에 맞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마다 철에 맞게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고, 사람은 철에 맞게 살아야 한다, 계절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야 70에서 80세 정도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에 비해서 내 인생의 계절 변화도 조금 빨리 왔었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30, 140까지도 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우리 인생의 계절 변화도 천천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50세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가을에서 겨울을 좀 준비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50세는 이제 막 여름이 끝났을 뿐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장수 시대가 됐는데 과연 이런 장수 시대는 우리한테 축복일까 재앙일까라고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축복일 것 같으세요? 재앙일 것 같으세요? 축제. 네. 네,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들이 다 재앙이 될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욜로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네. 욜로,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가 가자라고 이제 욜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인생은 한 번뿐인 게 맞아요. 하지만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인생은 재방송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욜로만 하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 즐길 건 즐기되 준비는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실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1위고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했을까? 왜 이렇게 빈곤했을까? 여기 보시면 노인 자살 충동 이유들이 쭈르륵 나오죠.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부부 자녀와의 갈등, 외로움, 그리고 주변 가까운 지인의 사망.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자살 충동을 겪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 있고 약간 다른 대안이 있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은 자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40대, 50대가 예상하는 이제 본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지출 비용 있잖아요. 그 예상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내 자녀에게
들어가는 예상 자녀 교육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1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은퇴 후에 평균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2인 가족 기준으로 한 300 정도 필요하고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해서 이제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짧고 굵게 살다가 갈 것이다. 건강은 타고난 거다. 이미 먹고 살 만큼 다 벌었다. 자식 다 키웠고 나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 벌써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요런 핑계 아닌 핑계로 지금 노후 준비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 노인 자살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요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일러주셨는데 첫 번째 돈, 그리고 건강,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노후에 준비하면 이미 늦었대요. 노후에 진입하기 전에, 노년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돈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 말이 조금 좀 가슴을 확 두드려 맞은 기분이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짐인가요? 힘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아닌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금 계획을 다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부모님에게 짐이 될 것인가 힘이 될 것인가. 사실 지금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 내 부모님이 뭐 경제활동을 멈춘다고 하시거나 어딘가 갑자기 편찮다고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부모님께서 대안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뭔가 내가 하나 더 거들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의 상황에 뭔가 더 가중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부부가 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짜서 자식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지출을 잘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래요. 그래서 현금 자산을 항상 준비하고요. 일도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자산과 일 외에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런 자산소득, 인세소득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좀 잘 들렸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은 당연히 잘 챙겨야죠. 내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 해놓고 돈이 많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행복해도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운동. 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감소해요. 이거는 무슨 큰 이변도 아니고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신 건강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제 나의 멘탈, 그리고 나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인데요. 관계가 이제 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해 주셨던 거는 나와 나의 관계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가족과의 관계도 저는 조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가족 하면은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엄마, 남편, 자식, 가족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데 제 가족들하고 싸우는 이유는 뭐 가족이 편해서 다 받아주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좀 가족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가족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뭐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지금 내 옆에 있고 나랑 대화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성이 많이 되네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이런 관계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그나마 1번, 2번보다는 저는 좀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내가 살면서 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든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진다고 했고, 그리고 반고미사를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생활화하면은 네, 관계는 네, 큰 문제 없이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 해야 되냐, 지금 꼭 해야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좀 사실 자존감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후회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해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은 것. 후회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건강한 인생, 아까도 건강 강조해 주셨잖아요. 피트니스나 문화센터나 모든 내가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등록해서 꾸준히 내 신체와 체력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탱코어에도 감사일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매사에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하루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일기를 작성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는 이렇게 삶의 의미를 느끼려면은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존중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존감은 또 자존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존심은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뭔가 뿌듯한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통틀어서 보면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좀 더 멀리 나가서는 나중에 내 자녀, 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까지 결국 모든 시작과 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윤태익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이 다음에 이제 그 아메이 관계자분께서 하나 더 강의를 해주셨는데 요거를 좀 같이 곁들이면 좋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은퇴라는 말에 떠오르는 단어 탑 5를 이렇게 각각 적어보게 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이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라는 말을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 즐거움, 스트레스 없는 삶, 성취, 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한번 볼게요. 재정적 불안, 건강 쇠퇴, 외로움, 자유, 타인에게 의존 뭔가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리만 해도 누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정년퇴임하셨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신대. 이런 얘기하면은 아, 우리 부모님 이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은퇴를 당장 내일 해야 된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우리 자식 교육비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사실 이것도 아까처럼 내가 준비를 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일하지 말고 놀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 되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직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살아갈 날이 많은데 수입이 또 끊겨버리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퇴사 이후가 더 기대되는 직장인을 위한 미래 준비 계획표라고 해서 세 가지를 좀 보여주셨어요. 건강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 뭐 건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뭐 헬스, 웰리스 이런 근육 키우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키우면 될 것 같고 매력 자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죠. 커뮤니티, 관계, 그리고 이렇게 미팅장에 와서 강의도 듣고 스스로 공부도 해보면서 포괄적인 자기 개발할 수 있고요. 경제자산도 우리가 이렇게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고 알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경제자산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날 초대한 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들려주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방문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고 이걸 어떻게 녹음이라도 해서 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윤태희 교수님을 몰랐거든요. 이날 처음 알았어요. 동치미라는 곳에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동치미를 안 보지만 저희 부모님은 동치미를 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스타트를 막 노래를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길래 와 이번에 정말 신기한 강사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오늘 저분의 말씀이 뭔가 앞으로 내 노후 준비에 대한 내 마음을 진짜 확 흔들어 놨다,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명강이었고요. 제가 오죽하면은 강의가 끝나고 이내 사장님께 사장님 오늘 강의 찢었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렇게 초청 강사분들이 오시는 강의나 또는 이렇게 그룹에서 하는 세미나를 잘 활용해서 나의 마음을 잡고 이제 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한 분 이상은 꼭 있을 거예요. 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고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도 많이 해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됩시다. 감사합니다.